대한민국에 있는 특수한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 문화가. 예? 치킨 아닙니까? 치킨 대표적으로. 여러분 치킨 가게 다 없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자, 옛날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멕시칸 치킨, 처갓집 통닭,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처갓집 양념 통닭, 그리고 뭐 장모님 통닭,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수많은 치킨들이 생겼습니다. 뭐 까르보나라 치킨, 파닭 치킨, 예? 그러니까 누룽지 통닭 엄청나게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의 밥그릇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이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건설사끼리 서로 경쟁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쵸? 페리카나 치킨. 맛있었어요. 예. 그 옛날 치킨 맛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치킨 맛이 하도 많이 변해가지고 그때 그 생각들이 좀 잊혀졌는데, 페리카나 치킨의 제 기억으로는 그 샐러드 있잖아요. 샐러드 사라다. 예, 사라다라고 하죠. 그 사라다에 케첩과 마요네즈 딱 그것만 넣는데도 그게 치킨의 그 후라이드와 절묘하게 어울러지잖아요. 제가 또 그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그 라면을 얘기했잖아요. 신라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빔면도 생기고 공화춘 뭐 짬뽕면 뭐 여러 가지 생겼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신라면 다시 돌아와서 사 먹잖아요. 그리우니까요. 치킨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오리지널로 돌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혹시나 지금은 포베이가 대세잖아요. 포베이가. 근데 과거에는 포베이가 대세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정남향으로 지었고요. 정남향으로만 지으면은 결국은 동양이나 서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또 미래로 가면은 또 과거로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 포베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포베이는요, 안방이라는 것이 작아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방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방 2개, 거실, 안방 이렇게 4개가 일렬로 되어 있는 게 포베이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방감 있다라고 해서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우와 넓어 보인다 이래서 포베이를 선호를 하지만, 현실을 살아보면은 좁아요.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워형, 지금은 비선호죠. 하지만 타워가 약간의 면적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실용적인 공간이 뭐 알파룸이나 이런 게 더 들어선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워형은 이 니은자나 기역자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볼 때 좁아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짐도 많이 들어가고요, 뭔가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다, 이게 타워형인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이게 과거처럼 또 바뀔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포베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그쵸. 포베이는 킹 사이즈가 침대가 들어가면, 34평 기준으로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 드레스룸이 한쪽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안방인데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야지만은 되는 그 한 2000년 후반 되는 아파트 또는 2010년 초반 되는 아파트들, 예. 이런 아파트들은 침대를 넣으면요, 이게 좀 불리합니다. 네, 불리해요. 근데 제가 집을 많이 다니지만은 이게 타워형, 그러니까 타워형을 뭐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여튼 간에 이 꺾인 구조로 된 타워형은 안방이 넓기 때문에 싱글하고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네. 그 다음에 또 넓어요. 네. 넓다는 겁니다. 인간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김총수님께서 그냥 큰 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금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34평으로, 그리고 34평의 수요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40평, 40평부터는 또 부가세가 붙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투자나 실거주나 결국은 34평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34평이고요. 네. 뭐 치킨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게 되니까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만 제가 Q&A를 받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요연하게 남겨주세요. 자, 데이지님께서 준생님, 인천 월판선 투자 아파트 3억 매가예요. 3주택 진입 괜찮을까요? 아니면 2주택 중 월세 전환하고 3주택 진입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데이지님, 제가 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본인께서 현재 2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요, 3주택을 취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3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그 요건이 유지가 된다면요, 3주택 샀다가 1년 후, 2년 후 있다가 파시든가, 그렇게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2주택을 비과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과세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과세를요. 왜? 내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유기간 그 기산이 새로 됐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 2021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남는 주택은 그 전에 팔았던 그 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면 최종 주택의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가장 최초에 팔았던 그 주택의 양도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순서가 꼬이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했으면요, 계속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비과세로 얻는 게 나중에 양도세 내고 그 차익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있는 말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투자하는 주택에서 수익을 더 크게 내려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사이클 투자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주택 수를 늘려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요. 전문가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A, B, C, D, E, F, G 이 지역 모두 아파트를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명희님께서 임장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경기는 너무 멀어서 부산을 목표로 부동산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임장의 기본은요, 본인께서 부산에 몇 개의 자치구가 있는지, 15개의 자치구와 1개 군인가? 16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부터 외우시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장은 어디 있고, 기장 해운대 수영구, 그리고 남구, 이렇게 위치가 어디 있고, 그리고 영도구는 또 어디에 있는지, 강서구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네? 중구는 어디 있는지, 남구는 어디 있는지, 동래구 어디 있는지, 금정구 어디 있는지, 서구는 어디 있는지, 서구에는 또 암남동이나 또 무슨 동이 있는지, 사구는 어디 있는지, 사구 남쪽인지, 사상구는 북쪽인지, 북구에는 구포역이 있는데 구포역은 KTX역인지, 뭐 이런 것들로 지리적으로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 부산에서, 부산이라는 이 인구 340만의 도시를 내가 파고자 한다면 기본 시작은요, 지리부터 외워야 되고요. 지리가 끝나면요, 그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봐야 하고요. 그 인구수가 다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소득 수준,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치구마다의 대장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